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또 올라갑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가가 그쵸,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테마 형성을 합니다. 이게 올해 초에도 나왔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쵸. 그리고 일단 협동 로봇 쪽에서는 세계에서 4위인가 5위인가 그래요. 4위인가 5위인가 그렇고, 그리고 지금 계속된 계약건에 대한 얘기까지 돌고 있죠. 그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인데, 자, 여기네요. 여기. 자, 사람과 팀으로 작업,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 그룹 생산 공정에 협동 로봇 공급한다. 그쵸? 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싱가폴 현대차 그룹 글로벌 혁신센터 생산 공정에 납품을 개시한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을 전기차 생산 공정에 투입하며 차사 제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며 여러 산업군에서 역량을 키운다. 이게 원래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었냐면 요렇게였어요. 자, 여기 나오는 게 협동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뭐 식당이나 뭐 치킨집 그런 데서 그냥 같이 협업을 하는 좀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스마트 팩토리로 이전될 수밖에 없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 측에서는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인건비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기업 측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6조 정도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딱 3분의 1 정도를 보면 시총이 2조 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싼 가격인지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두산 로보틱스에 청약했었던, 그쵸? 청약했었던 상황입니다. 공모 확정가가 26,000원이죠. 여기 보면 최고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가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건 공모 단계부터 흥행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26,000원에 공모를 받은 주식들이 상장되자마자 어느 정도까지 거래가 됐나요? 6만 원 후반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가격 6만 한 5,000원, 6,000원. 자, 그렇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근데 공모를 받는다 그래서 돈이 크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높지. 근데 이게 돈 자체, 금액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청약을 해봐야 흥행에 성공한 주식들은 그 큰 금액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니까, 그쵸? 경쟁률에 밀려서, 그쵸? 그래서 상장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 이걸 흥행 여부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상황을 파악해서, 그쵸? 내가 매수하는 그런 구간을 잡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적자기 때문에 그래요. 적자기 때문에. 자, 주가는요, 흑자를 많이 보고 있을 때, 즉 실적이 굉장히 좋을 때 막 큰 폭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얘가 막 주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딱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치를 막 높여갑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을 보잖아요. 그럼 적자예요. 적자. 그쵸? 계속 적자예요. 적자. 뭐 상장 시점에 대표가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흑자 전환이 거의 그냥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의 핵심은 주가가 먼저 간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이 시작점일 수 있다. 물론 조정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조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에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준치를 딱 5일선과의 이격도를 첫 번째로 잡고, 그쵸? 왜 지금은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쵸?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되고,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의 수요가 있을 때, 그쵸? 그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격, 얼마에 잡을지, 그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자, 요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잡기 위한 가격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물량까지도 2주 안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 물론 매도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쵸. 신규죠. 신규. 그쵸. 내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 시가에, 그쵸. 오늘 시가에 따라가지 못했으면 다시 가격대를 새로 잡아야 됩니다. 자, 시가에 매매를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쭉 올려서 보면 여기 소통방인데, 자, 11월 29일 오늘이죠. 여기 보면 8시 53분에 여기 두산 로보틱스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건데, 이 구조도 한번 보면 보세요. 이틀 전에 영망치 캔들 떴죠. 그래서 고가의 이 차익 매물을, 그쵸, 일정 부분 발생을 했지만 어저께 고 물량까지도 하방에서 다 이 세력들이 다 잡았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갭을 발생시키면서 추가 시세를 냈다. 물론 호재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호재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그쵸? 12일째 양봉이에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까지 나온 수익으로 그걸 담보로 해서 내가 손해를 안 본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는 거고, 내가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신규는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 내용, 그렇죠?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만들어 왔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신규 매매를 고려하세요. 하지만 고가에 따라가는 건 안 됩니다. 하루에 뭐 10%, 20% 이렇게 막 급등락을 할 때 어떻게 줍니까? 요 날도 봐요. 요 날도 보면 보세요. 시가 3%, 고가 19%, 그쵸? 종가 7.6%.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월요일 날 제가 이거 두산 로보틱스를 못 잡았어요. 월요일 날 27일, 그쵸? 27일인데 자, 이때 27일 시가죠. 그쵸? 제가 시가에 나가는 종목은 단타 종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장중에 나가는 종목은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키고 성공했을 때 장기 투자로 전환을 시키는데, 장기 투자의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 부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게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진행했는데, 근데 오늘은 없죠. 당연히 장 전에 나가는 건 단타라 그랬으니까 요 날이잖아요. 요 날. 그렇죠? 하루에 25% 수익. 이러려면 뭘 해야 된다? 신고가 매매해야 된다. 그런 걸 어디서 한다? 소통방에서 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내용은 뭐다? 요 내용이다.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요 내용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 요겁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이건 언제 했다? 요때 했다. 언제? 11월 23일 지난 목요일 날. 그쵸? 정확히, 그쵸? 요렇게 진행이 된다. 여기 보면 요거는 제가 캡처해서 올린 시간대고요. 시간 보면 11시 28분, 그리고 여기 11시 뭐 한 30분 정도.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은 무조건 신고가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차트를 적용을 시키는데, 차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잠깐만, 제가 좀 찾아볼게요. 조금 내용이 긴데 요 내용입니다. 보세요. 반도체 구조. 그렇죠.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진다. 한미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업체, AI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AI 서버를 증설하면 발생하는 고사양을 충족시키기 위해 HBM이 대안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급등했다.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반도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I 반도체 뭐 포함해서 뭐 CPU, GPU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통틀어서 비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메모리가 동작하기 위해선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메모리 반도체가 먼저 갈 것 같으면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하고, 비메모리가 먼저 갈 것 같으면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먼저 갈지를 뭐를 알게 되는지가 신고가를 먼저 가는 종목을 내가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미 반도체, 그쵸? 비메모리가 먼저 갔었단 말이에요. 왜?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그쵸?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공략을 할 때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만 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저께도 여기 리노공업, 어제 못 사서 아쉬운 리노공업, 이게 언제 나왔느냐? 11월 28일. 그쵸? 어저께예요. 근데 자, 지정가 매수로 넣고 여기 제가 거의 이 장 마감 전에 그냥 사죠. 여기 보면 이것도 어제예요. 11월 28일. 그쵸? 시장가를 올려서 그냥 매수하세요. 그냥 매수하세요. 그냥.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반도체예요. 그쵸? 그냥 매수. 그쵸? 매수해서 보유. 이것도 이미 15% 수익권이에요. 자, 리노공업 오늘 한번 볼게요. 리노공업. 자, 리노공업 보면 오늘도 여기 보면 3%대 강세 보이고 있죠. 리노공업. 그쵸? 이거 어저께 이 매매를 한 거라고요. 뭐예요? 이거 신고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이 나름의 재능 기부를 하는 거니까 내가 진짜 주식하면서 잘 모르겠고 진짜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입장하시면 되고, 제가 딱 1000분까지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이 핵심 내용은 가격을 잘 잡자입니다. 가격을 잘 잡자. 이렇게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내용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